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10월 10일 오후 6시 3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및 뉴스 브리핑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시즌2 1부와 2부로 방송을 나뉘어서 하기로 했는데요. 좀 개인적인 좀 사정이 생겨서 오늘 1부 방송과 2부 방송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일단은 대처하도록 하고요. 또 이따 사항을 봐서 제가 이따 저녁 방송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텔레그램 공지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750만 원입니다. 2,750만 원이 깨지면 제가 안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깨졌었죠. 깨졌다가 윗꼬리에 다시 올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750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750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해외 선물 시장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에는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봤자 뭐 1%, 2% 정도의 하락, 1, 2% 정도의 하락 정도였죠. 큰 1% 정도 있겠네요. 큰 하락은 아니지만 일단 2,750에 깨졌다는 것은 나쁘다. 하지만 다시 살렸기 때문에 그나마 덜 나쁘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 네이션 차트를 볼게요. 네이션 차트를 봐도 밑꼬리는 달아졌고 요 자리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이전에 대한 전제점에 대한 자리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 자리가 깨졌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기분이 나쁜 차트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차트를 살리려면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와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휩소라고 했다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날봉으로 보면요. 날봉에서 밑꼬리는 제대로 그려주긴 했네요. 차트 나쁘다. 하지만 나쁜 거보다는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정도. 아무튼 2,750에 깨지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깨졌다가 살렸잖아요. 살린 거 또 깨지잖아요. 그럼 더 크게 하락이 옵니다. 살린 거 다시 깨지면 2,740만 원, 2,736만 원 이전의 전저점 자리 이 자리 깨지면서 내려오면요 이번에는 더 크게 빠져요. 왜? 2,750을 지키기 위해서 매수세들이 들어온 건데 이 자리를 한 번 지켰다가 두 번째 못 지키고 떨어지면은 그때는 정말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밖에 좀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코인 상황을 보면요. 현재 김프가 0.25%입니다. 김프가 많이 줄었다는 거. 그 비트 도미넌스가 41.22%. 비트 도미넌스 조금 떨어졌네요. 최근에 알트들이 좀 상승이 있었죠. 알트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분배가 좀 된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스탠폰이라든지 저스트, 트론, 하이브, STP, 비체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올라왔는데 오늘 저스트하고 트론의 가격이 올라온 거는 왜 올라왔을까요? 저스틴이랑 트론의 가격이 올라온 거는 저스틴 써니 후오비 글로벌을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떴었죠. 바로 이 뉴스. 저스틴 선 후오비 인수 홍콩 펀드 핵심 투자자다라는 기사가 떴죠. 이것 때문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뉴스가 뜬 거 보면 이게 나오죠. 저스틴 선 공식 트위터에 개인 URL을 후오비로 변경했다. 그러니까 후오비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저스틴 선이 후오비를 인수한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떴죠. 근데 조금 있다가 관련된 기사가 또 떴어요. 어떤 기사가 떴냐면 이번에는 음, 왜 안 나올까요? 여기 있다. 저스틴 선 트론도 나도 후오비 글로벌 인수자 아니다. 네, 이렇게 떴습니다. 처음에는 후보 글로벌의 예, 인수자 중에 주요 투자자가 저스틴 선이다 그러더니 본인도 URL을 트론 그 후보로 바꿔놓은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를 이런 거 보면 보여요. 이런 게 보면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항상 투자하실 때 어떤 뉴스 하나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투자하시는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 주요 글로벌 거시 일정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10월 13일이에요. 10월 13일 날 독일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좀 주목해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라질이 12,000개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브라질이 암호화폐 보유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 이유는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취약하고요. 발전이 덜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화폐에 대해서 가치가 많이 들쭉날쭉하죠. 그래갖고 본인 나라의 화폐가 불안할 경우에는 달러를 많이 씁니다. 또 달러를 많이 쓰는 나라에서도 암호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또 보유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한다. 안전자산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거래소 비트코인 잔해 4년 내 최저치다라고 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가 트위터를 통해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액이 4년 내 최저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봤지 않았나요? 저희도 거의 매일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죠.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물량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거래소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 없어진다는 소리는 물건을 팔 생각이 없다는 소리예요. 비트코인을 팔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래소를 이용해야 됩니다. 뭐 개인 간의 거래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 거래는 거래소에서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팔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입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출금이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거래소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출금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자리에서 뭐 반등이 나올지 큰 상승일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큰 하락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 거래소에서 물량이 없으면은 팔 물량도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면은 아주 작은 돈으로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왜? 소유 공급의 법칙,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생겼을 때는 가격이 상상 외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항상 기억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게 될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온체인 데이터는 항상 틀리다. 왜 볼 때마다 틀리냐 그러는데 왜 보냐 그러는데 온체인 데이터는 진행 중일 때는 안 보여요. 하지만 나중에 저 거래소에서 떨어지는 물량이 멈추고 쭉 올라갔을 때 그때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온체인 데이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맞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틀려 보여요. 카르다노 창시자 리플 근거 없는 SEC 부패 주장은 소송에 불리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뭐 내용보다도 이 카르다노 정말로 자기네 코인 말고도 여기저기 이 찰스 호스킨스가 진짜 말이 많습니다. 저스틴 썬보다 말이 더 많아요. 아무튼 코인니스에는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다. 카르다노 대표가 괴짜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대형 로펌사, 로펌 변호사들 내부 정보를 암호화폐 투자, 규제 부재타 이거 제가 2017년도에서도 저 커뮤니티에서 말 많이 했었어요. 뭐 대형 로펌에는 변호사 분들이랑 저도 약간 친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은 보통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뭐 계약도 있잖아요. 로펌 회사들과 뭐 거래소 간의 상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변호사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갑니다. 많은 정보들이 가요. 뭐 어디서 어디랑 계약한다더라, 어디랑 어디가 뭐 거래소에 상장한다더라. 그리고 실제로 그런 브로커들도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변호사분들은요, 다 물려 있어요. 다 물려 있어요. 그 내부자 거래를 한다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예, 내부자 거래 내용 그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어떤 계약서라든지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변호사들한테 가장 먼저 상담을 하고 가장 먼저 문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코인에 관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 네, 투자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역대급 변동성 폭발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그는 가중 평균을 적용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측정 지표인 BVOL이 25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 11월에 BVOL 지표가 25 이하로 마감이 되었을 때 두 번은 상방으로 한 번은 하방으로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그동안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비트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지금 버티면은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는 결론은 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방송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죠. 지금 모든 코인들이 변곡점에 와 있다. 갈 때까지 가 있다. 이 자리에서 떨어지면 앞으로 몇 개월 봐야 된다. 6개월 정도 바닥을 길 거를 예상하자. 내가 경험한 기로는 이런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걸 제가 한 두 개의 예시를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었죠. 크게 떨어졌던 거 2020년 3월인가요? 이때 한번 차트 한번 봐보세요. 2월달인가 3월달에 모두가 상승을 바라고 추세로 수렴이 끝났던 자리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올라온 다음에 그때부터 엄청난 불장이 왔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떨어진다 그러면 6개월 정도 그동안의 패턴을 6개월 정도 눈 감고 그냥 기다리면은 내년 3, 4월 정도에는 불장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이 투자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제 개인적 생각은 올 연말에 불장이 올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분석으로는 그게 맞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전 아크베이스트 크립토 총괄 암호화폐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다. 트레이더는 미칠 노릇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트레이더들은 정말 미칠 노릇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봐도 변동성이 없거든, 재미가 없거든. 차트 보면 짜증 나거든요. 많이 움직여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1, 2% 움직였는데 비트코인이 뭐 떨어졌네, 올라갔네, 뭐 이런 말들이 막 커뮤니티에 나오잖아요. 네. 이번 주 비트코인 관전 포인트 탑5 요걸 볼까요? 네, 변동성 지표 방금 봤죠? 36 하회를 하회했다.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라는 기사 방금 살펴봤고요.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 겪어왔을 미국의 9월 CPI가 발표되는데 13일입니다. 10월 13일, 10월 13일은 우리 모두 집중. 비트코인 최고 난이도 13% 상승 전방. 채굴자 카피출레이션 리스크. 카피출레이션은 이제 바닥을 다 던졌다는 거죠. 바닥 거래. 과매도에서 패닉셀이 나왔다.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던질 물량이 없다. 그리고 채굴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소리는 그만큼 채굴자들이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채굴을 하고 있다. 채굴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는 비트코인에 관해서 채굴자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왜 안 그러면 채굴할 이유가 없거든요. 비트코인 사이클 관점 바닥서 90일 체류할 경우에는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90일 현재 체류하고 있대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2달 넘게 극단적 공포 지속한다. 제가 항상 그러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반대로 봐라. 극단적 공포가 나오면은 그때 뭐다? 공포에 매수하라. 만약에 이게 극단적 공포가 아니라 희망이라든지 좋다 나면 어떻게 해라? 희망회로래요. 굿뉴스에 매도해라. 그러니까 요거는요, 이 바닥 자리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항상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외신, 트리키의 이스탄불 블록체인 허브 구축 본격화 움직임. 트리키, 터키죠, 터키. 이제 터키라고 부르지 말고 트리키라고 불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트리키에서도 앞으로 본인들이 암호화폐의 허브가 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본인들이 암호화폐 허브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돈이 되는 산업이고요. 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뉴스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다시 2,765만 원 조금씩 또 반등을 쳐주네요. 밑꼬리 길게 달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오늘 안으로 12시 전, 한 1시 전까지죠. 1시 전까지 2,800을 복귀를 한다. 그럼 상승 추세를 보시고요. 2,750이 깨진다. 그럼 하락으로 보시고요. 그 사이에 있으면 아직까지 눈치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또 뉴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약속했던 시즌2 첫 방송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정말 죄송하게 설명드리고요. 하게 된다면 제가 공지 올리고 이따가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방송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출근하시죠. 네, 출근하실 때 다들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그러면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입니다.